예, 저 사실 예전에는요 이 음악 들으면 야 주말이구나 신난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요새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이 음악을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 요새 이 음악 들으면 머리가 막 복잡해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한 주간의 정치 뉴스 총정리해보는 주간 정치 매치입니다. 오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고의 분석가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어떻게 좋으세요? 이렇게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좋겠습니까? 막 힘이 나요. 예, 막 야, 이거 오늘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 드세요? 네, 저는 사실 요즘 정치 뉴스가 너무 무거워서 날씨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봄날은 간다 이 노래 아시나요? 알죠. 그 옛날 노래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최백호나 장사익이 부른 거보다 이게 양지은이나 장민호가 부른 노래를 좋아합니다. 조금 가벼워서. 아, 장민호 씨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장민호보다는 양지은이 더 좋죠. 그런데 요즘 보면요. 오늘까지가 봄날이고 예. 내일부터 푹푹 찌는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6월 3일 대선이 있죠. 예. 그날부터는 가마솥도 이래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아무튼 봄날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정치 얘기로 빠지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예, 말씀하세요. 요즘에 넷플릭스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삭 소가수다. 막장 드라마가 예. 이 대선판 막장 드라마가 더 재밌어서 그렇죠. 이게 지금 뭔가 저는 이제 이쯤 되면 선거 예측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나도 그런 안 나와요. 얘기 지금 요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참 되게 낯설고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지친 마음, 복삭 소가수다 이런 거 딱 보잖아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고, 예, 사실 이 딴 거를 다 잊어먹게 되는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트레비 보면 또 이제 아이고 참. 자, 첫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치 들어갑니다. 자,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예.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단일화라는 게 원래는 단일화가 이야기가 되려면 단일화를 하면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 뭐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런 그 데이터를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발 저 이 일종의 이제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막장 드라마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일간지 그 사설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이죠. 사실상 지금 진행되는 논의가 사실 단일화 논의냐 이건 사실상 후보 교체 논의다.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교체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오늘 의총에서도 아주 강경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 상태가 되면 뭐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을 만약에 옛날에 옥세나르샤처럼 대표가 직인을 안 찍어줘서 후보 등록을 못하지 않는 한 뭐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어제 막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 화를 엄청 냈잖아요. 강성 발언. 근데 오늘 아침에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아이고 제가 어제 좀 발언이 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야 정치 이제 또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엄소영님? 네, 저도 유승찬 대표 말씀에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다가 이제 얼핏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게 11일 오후에 갑자기 단일화가 단판으로 해결됐다고 뉴스 속보가 뜨면서 극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꿈을 꾸고 딱 깨어났는데 그게 그 완전히 꿈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새 전문 용어로 희망회로라 그러죠. 네. 약간 비틀어 말씀하지 마시고 전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 후보 등록
이 후보 등록하는 날인데요. 내일 오후쯤에 한 5시쯤에 극적으로 단판이 이루어져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 협상이 성사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뭐 드라마의 핵심은 반전이죠 원래. 네. 그렇죠.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날 예. 가능성은 점점 좀 희박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근데 지금 한 2시간 전에 보도된 거 보면 국민의힘이 당주도 후보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하기 위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요.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구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몇 퍼센트 누가 몇 퍼센트 누구 이 세부적인 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맨날 잠꼬대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에 등록돼 있지 않은 정당 자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발표 못하면 예를 들면 오늘 저녁쯤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사실상 기존의 여론 추이를 보면 이제 지금 여론조사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계속 한덕수 후보가 좀 유리한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건 좀 일관되게 조사들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박빙의 결과나 혹은 역전되는 결과도 나왔지만 국민의힘과 무당층 조사 결과. 근데 그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김문수 후보가 뭐 이제 공당의 그 대선 후보라는 명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단일화하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원래 이제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그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저는 이거 그렇게 가지고 봅니다. 이거 부정 어쩌고 얘기 그런 얘기 나올 가능성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 카드 이쪽에서 그런 얘기 저는 뭐 여러 가지 뉴스들 그리고 실제 뭐 데이터를 포함한 가짜 뉴스들도 계속 퍼질 거라고 보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데 이게 뭐 반전 효과 가령 뭐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상황은 그대로 진행되는 간다?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하는 목적이 저는 2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당원 투표도 했었어요. 예. 전당원 ARS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80% 이상 단일화해야 된다. 후보 등록 이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마 오늘 4시쯤에 끝나요. 당원 투표는. 마감됐겠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더 일찍 마감이 됐고 당원 투표는 4시에 마감이 네,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발표하든 안 하든 유승찬 대표 말씀대로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두 후보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를 압박하는 그런 조사 목적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만약에 후보 교체를 시도할 경우에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보 교체 규정은 당헌 74조 2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대위 또는 이제 최고위 지금 비대위니까 비대위가 후보 교체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근거를 첨부해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려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해서 결과 공포를 못하게 하긴 했지만 후보 교체 근거로 활용될 소지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처분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자기 당원이 아니라 당내 공식 후보라는 걸 예. 인정해 달라는 또 저것도 냈잖아요. 네네. 예? 가처분도 그건 또 언제 그게 나와요? 만약 그게 나오면 이거 못하죠. 그렇죠. 이양수 총장도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 낸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당이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압박할 못하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 측은 시간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데드라인이 있는 거니까 예.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등록을 안 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원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정당의 공식 후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3차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당 후보를 결정한 거니까 그래, 그건 아니 인용할 그게 가능성이 한 높다고 번 할 봅니다. 때만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개최를 못하게 되면 후보 교체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한 거죠. 아니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도장을 아직 안 찍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등록을 위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권영세 당일날입상 비대위원장 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지 네. 등록을 하는데 이걸 안 찍었는데 이제 그거 뭐죠?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김문수 후보를 만일 단일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이 가뜩이나 물론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이쯤 되면은 대선 전망, 대선 판세 전망을 좀 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아무도 안 물어봐요. 후보 등록이 내일 모레니까.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가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고 지금 판세는 전체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뭐 이제 그리고 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뭐 한덕수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 3자 대결이죠.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 3자 대결 결과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버티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본선에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이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대선에서 이기려면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이 대선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리를 안 하고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대선의 구도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 그 판이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사실 단일화 논쟁의 국민적 참여 속에서 힘을 가지려면 합치면 이긴다는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단일화라는 건 원래 그게 본질입니다. 그 단일화 드라마의 본질은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1%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거 맛있어요? 네? 그거 맛있어요? 대각 커피요? 과즙. 이거 맛있어요. 쿠쿠다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예. 물론 이제 오늘 내일 선거를 치르면 유승찬 대표 말처럼 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기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기저에 흐르고 있는 그 민심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 대표 말씀하신 대로 계엄 또는 내란에 대한 심판으로 분위기가 흘러왔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본인들이 왜 이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조선일보 칼럼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끔찍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하긴 하는데 그걸 찔끔찔끔 하기도 하고 또 이쪽만 하고 또 저쪽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과 효과가 방감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게 이제 5월 후보 등록 그러니까 12일부터는 저는 이재명 견제론이 주요 선거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부터는 이재명 견제론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고 한덕수 후보가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저는 선거 판세가 이재명 1강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이중으로 이렇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 어느 한쪽으로 표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막판에 가면 저는 1, 2%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만약에 이 보수 진영이 이제 단일화를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으로 하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하든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라도 나온다면 이게 이 인쇄물 후보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가 25일부터잖아요. 25일이요. 예. 그 전에 극적인 단일화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후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오늘 뭐 기사 많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실 텐데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보수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 반보면 답답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 저는 뭐 애초부터 그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의 유일한 변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랑 의견이 완전 일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득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는 그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 전국적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근데 이번에 단일화 이 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분은 원래 좀 약간 투사적 이 국면에서 메시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훈 클럽 그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의 어떤 그런 장점이 좀 살아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물론 아쉽긴 했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을 했고, 물론 탄핵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그 애매한 태도를 취했지만,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이전에 비해서 이제 인지도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매력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그 효과는 좀 있었다 일부. 뭐 이것은 저는 뭐 어쨌든 본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이제 일이었다고 보고,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보수층도 좀 결집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직도 이제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수층이 맘 놓고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엄유 소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정당 지지율은 다른 지지율에 비해서 격차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여론조사의 움직임이 둔탁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네. 바닥에,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진 국민들은 아직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누가 더 많이 결집시켜낼 것이냐, 그 명분을 만들어낼 것이냐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안 하고 김문수 후보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된다. 이러면 딱 심플하게 3자 대결 구도로 대선판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표심들이 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진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말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저는 계엄에 대한 반성이라고 봅니다. 탄핵도 그렇죠. 탄핵.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나아가. 탄핵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네, 계엄은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거를 전제하고 예. 그 어떤 이제 그 기존에 비판해왔던, 그러니까 그래야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중도층한테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는 대선 관전 포인트는 현재 상태로 보면 그 두 자릿수 격차가 날 것이냐 아니냐. 지금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로 보면. 네. 맞아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득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친윤 지도부하고 정면 충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네. 이제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하고 충돌을 했고, 그리고 이 한덕수 후보하고도 굉장히 이제 불꽃 튀는 어떤 그 대치를 이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를테면 이제 그 친윤 주류, 구여권 친윤 주류하고 그러니까 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게 일종의 차별화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공식 후보로 인정을 받으면, 뭐 사실상 인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받으면 저는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쭉 간다면 이준석 후보 쪽으로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부 이동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1강 2중으로 이제 재편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들이 막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들을 볼 때 응답률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 알려주실 거죠? 어제 전국 지표조사. MBS. 네. 그럼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이게 교수님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여론조사를 웬만하면 이제 인용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눈은 사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를 보면요, 오늘 이제 문화일보에서도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43%고 네. 이제 다른 보수 주자들 지지율을 다 합치면 40%다. 그러니까 불과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저는 세부 지표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2030에서는 오히려 보수 쪽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60대, 70대에서 모름부응답 유보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층의 상당수는 저는 그러니까 그 보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 응답률이 낮은데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 이유, 그리고 이제 응답률이 높으면 보수 쪽이 그 높게 나오는 이유는요. 이게 침묵의 나선,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생각이 주변 여론과 다를 때 내 생각을 회피하거나 숨는 경향,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수가 지금 이게 그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거나 내지는 보수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 비속어로 말해서 X팔리거든요. 현재 상황에도. 그래서 내가 그 누구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거나 응답을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유승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지지 의사를 본격적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제 이게 퍼셉션의 게임이잖아요. 이게 리얼리티의 게임은 아니거든요. 선거는 이게 그랬을 경우에 가령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사법부에 대한 그건 좀 태도가,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만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게 개혁이냐 장악 시도냐. 라는 인식을 하는 인식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보수가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면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수가 확장이 안 돼요. 이게 인식의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이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가치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탄핵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보수가 어떻게 성찰하고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들이 하는 모양을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지금 단식 중인 김무성 전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께서 어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수백 번 사과해야 된다. 수백 번 용서를 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그런 생각이 지금 그 옛날 정치인들은 정치를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자, 아까 엄경영 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고철거래 새로운